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칭찬 잘하는 강사 서명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쿼트 가동범위 저하 그리고 스쿼트 불균형의 원인이 CAI라는 만성 발목 불안증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만성 발목 불안증이 주변에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성 발목 불안증이라고 하는 CAI를 어떻게 판별해내고, 그리고 CAI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AI라고 하는 만성 발목 불안증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논문으로 나올 정도로 주변에 흔합니다. 지금 이 논문은 어떤 주제냐면, 만성 발목 불안증인 CAI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쿼트 하단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서로 상관관계를 조사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발목이 불안한 사람들은 하단 부위에서 룸바, 요추의 변형을 만든다든지 또는 무릎과 발목, 고관절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주제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성 발목 불안증이 선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AI라는 만성 발목 불안증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것일까? 지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성장기 때 자주 발목을 삐신 분들,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한 번의 큰 이벤트로 인해서 발목이 이렇게 부상이 오셨던 분들도 속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목 수술 이후에 인대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유착이 되었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서 하지에 약화가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뭐예요? 평소 때 힐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여성분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발목이 공통적으로 삘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지불안증 CAI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통증. 우리가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발목 통증이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발목 통증 가지고만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과도한 아치입니다. 우리가 발이 이렇게 과도하게 아치가 있으신 분들은 발목에서의 외번, 우리가 이벌전보다는 네번인 인벌전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면 발의 인벌전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발목을 잘 삘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평소 때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저축 굴곡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저축 굴곡도 어떻게 보면 발목이 인벌전 되어 있을, 내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평소 보행 시 잘 휘청거리시는 분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하고 걸을 때 보면 땅바닥을 이렇게 잘 찬다든지 또는 자기도 모르게 휘청거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CAI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 때 발이 잘 접질린다거나 삐끗할 때, 그리고 스쿼트 불균형일 때, 그리고 한발 지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 밑에는 뭐예요? 특히 CKC, 다친 사슬 상태에서 발목 가동 범위가 감소되시는 분들, 우리가 요 돌시플렉션, 배축 굴곡이 특히 감소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이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테스트로 해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이죠. 자, 그러면 CAI라는 만성 발목 불안증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테스트는 두 가지로 나뉘죠. CKC 상태와 OKC 상태,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로 나눠지는데, 지금 왼쪽 편처럼 스탠딩 월 테스트, 닫힌 사슬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워서 하는 OKC 상태 테스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KC 상태 테스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도시플렉션이라고 하는 배측 굴곡의 가동 범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측 굴곡의 가동 범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 가동 범위가 늘어나요? 네, 저측 굴곡인 플란타 플렉션 그리고 인벌전 네 번의 상태의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발목의 과유연성. 우리가 발목의 가동 범위가 적어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CAI 같은 경우는 너무 유연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KC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체크를 해요? 발목의 통증, 걸어 다니는데 평소 때 발목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 또는 조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통증이 늘어납니다. 족저근막염과 좀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동 범위 제한. 예, 특히 지금 왼쪽 편에 보고 있는 스탠딩 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발목의 가동 범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어때요? 마지막 하단 부위 도시플렉션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한 발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혼자서 불안도가 증가해요. 근데 이 불안도는 뭐예요? 중심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벽을 잡고 있지만 그런 불안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불안도요? 뭔가 통증이 발생하진 않을까? 조금 위험한 감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불안도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간단한 OKC 상태와 그리고 CKC 상태 테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CAI, 만성 발목 불안증은 아닌지 꼭 테스트를 해보고 운동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CAI라고 하는 녀석을 개선시키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참 심플하겠죠. 첫 번째,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통증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폼롤링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뒤쪽 부분에서 발목을 저측 굴곡, 플란타 플렉션 시키는 대표적인 근육들 뭐예요? 가스트로미오스라고 하는 비복근, 솔레이어스라고 하는 가자미근, 그리고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라고 하는 후경골근, 뒤쪽에 있는 근육들과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가자면 발바닥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요 하단 부위에 있는 삼점압이라고 하죠. A, B, C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삼각형 모양의 삼점압을 잘 쓰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비중을 항상 따지자고 한다면 C 포인트는 50%의 압력, 그리고 A 포인트는 30%, B 포인트는 20%, 내측에 있는 세로활 그리고 세로의 아치가 잘 완성될 수 있고 지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쓸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근육적인 부분에서는 비골근입니다. 우리가 비골근은 발바닥 아치를 무너뜨린다 라고 해서 비골근을 많이 풀었어요. 특히 평발 있으신 분들은. 근데 오히려 지금은 비골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인벌전 4번 돼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비골근을 강화를 시켜야 될 수도 있다. 누군가한테는. 그리고 한발 운동. 외발 운동은 항상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내 회원이 스쿼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동 범위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스쿼트만 딱 들어가거나 런지만 딱 들어가면 자세가 무너진다. 그럼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아, CAI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한 발로 불안정을 이겨낼 수 있는 지지 능력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발 운동은 어떤 방향성이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심플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벽을 잡고 한 발로 훈련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 발로 서 있는 훈련을 해도 되고요. 테스트 중에 우리 눈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테스트도 하죠.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한 발 지지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머신에서 파워 레그 프레스, 하체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하체 운동, 특히 파워 레그 프레스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머신의 레그 프레스를 굳이 양발로 할 필요가 있다? 아니죠. 초보자들이 한 발 서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저는 레그 프레스에서 원렉으로 잘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내 몸의 안정성이 지금 프리웨이트 상태에서 만들어지기가 힘들다면 머신이라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한 발로 훈련시켜도 시너지는 정말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머신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의 불안증을 해소시키는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칭찬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현장에서 만들어진 비포 애프터를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바운드 지금 화곡점에 있는 안경희 선생님의 케이스 비포 애프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전국체전을 갔다 와서 만든 비포 애프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안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케이스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들게 됐어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잘 볼게요. 자, 회원님 케이스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의료사고를 이렇게 당하셨어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가락 감각 및 발목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 감각뿐만 아니라 움직임 감각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도 움직임 감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의 마비. 발목 마비라는 것은 발목 RM 자체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발목 각도의 움직임은 0도입니다. 근데 이 0도가 뭐예요? 예, CKC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 발목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보행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뭐예요?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달린다든지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CKC의 운동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 사람은 발목에 마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로 인한 CAI가 왔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 CAI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난이도 높은 케이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처럼 파워 레그 프레스를 한다든지 또는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천국의 계단을 탄다든지 하체 운동의 전반적인 거는 다 만들어내고 계시죠. 사실 이렇게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목에 마비가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분이 몇 안 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일상적인 어느 부분에서의 운동과 그리고 생활들은 다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충분히 돌려보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과 시퀀스를 잘만 우리가 꾸준히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안경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대단한 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선생님만 할 수 있다? 예, 이 선생님의 노력도 굉장히 높지만 이 선생님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안경희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지금 이번에 제가 다녀온 핀수영 전국체전 그리고 자기 체급에서 신기록을 갱신한 우리 윤미리 선수죠. 이 윤미리 선수님이 사실은 자기 기록을 깨기 전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면 지금처럼 발목 통증이에요. 훈련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심했고요. 경기 끝나고 나면 더 심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사실은 발목 통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어때요? 예, 발목의 RM은 둘 다 좋아. 패시브로 했든 액티브로 했든 둘 다 잘 나와요. 그럼 자, 저는 이 선수님이 발목 불안증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접근을 해서 케이스를 애프터로 만든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포는 이렇게 외발 테스트를 했을 때 발목 각도 거의 안 나오죠. 발목 각도만 안 나오나요? 발목 각도가 불안하니까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슬관절까지 각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만성 발목 불안증 CAI다 라고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훈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처럼 고관절뿐만 아니라 슬관절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까지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가 나오죠. 이 앞에 안경희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희망적인 또 하나의 케이스라면 이 녀석은 우리가 현장에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은 심플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하나는 어려운 케이스, 그리고 하나는 조금은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 사진만 봐도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만성 발목 불안증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케이스 하나를 새로 배웠다면 거기서 새로운 테크닉과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기초적인 걸 조금 더 추가하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훈련시키면은 생각으로 우리 많은 걸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모두 다 지금처럼 훌륭하게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가시기보다는 항상 기초적인 걸 먼저 세분화시켜서 트레이닝 시키는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짤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칭찬 잘하는 강사 설명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